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소프트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최수영 이사입니다. 리이매진 어플리케이션 트랙에서 첫 세션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세션은 급변하는 IT 환경과 어플리케이션의 진화라는 주제로 박세원 수석부장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박세원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기술 팀을 리드하고 있는 박세원 수석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이사님과 함께 리이매진 애플리케이션 트랙의 진행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진화 관점의 다양한 변화 및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후 전자들이 5개의 세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이사님, 세션 아젠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최적의 어플리케이션 환경 제공을 위해서 IT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코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고 계십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인해 송금이 정말 편리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편리해진 스마트폰 뱅킹 이면에는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진화할수록 사용은 점점 편리해지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리소스가 분산된 시대, 앱 성능 문제 발생 시 복잡성 때문에 해결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앱 개발 주기는 정말 빨라지고 리소스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인 규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앱 개발 속도를 서비스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진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지원하려면 IT 서비스 환경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져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비트의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는 앱들을 지원하려면 정말 연속적인 개발, 테스트, 통합 서비스 환경이 정말 필요한데요. CI/CD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런 통합 생명주기 관리 기법은 앱 개발 스피드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CI/CD 관리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인프라 구축 및 배포는 필수적이죠. 또한 프로그래밍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모듈화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인프라 구성이 가능하다면 정말 엔드투엔드로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든지 코드화 시키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운영하는 것이 유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얼마 전 해시콥 테라폼과의 협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CI/CD 기법의 인프라스트럭처 애드 코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가시성과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바로 옵저버빌리티가 필요한 것이죠. 옵저버빌리티란 무엇일까요? 옵저버빌리티는 IT 환경에서 성능, 장애, 병목 현상 등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저빌리티와 액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애플리케이션의 진화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CI/CD와 인프라스트럭처 애드 코드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로 대변되는 실시간 서비스 관찰과 분석 및 대응 능력이 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님, 요즘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네. 최적의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연속성, 두 번째로는 인프라와 서비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가시성, 세 번째로 엔드투엔드 보안,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 간 또는 클라우드와 사용자 간 안전한 연결성,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운영 모델입니다. 이러한 요건 외에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국내 고객들을 만나면서 클라우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VM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의 요건에 따라 구축형과 사스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며, 네 번째로는 컴퓨팅뿐만 아니라 어플라이언스나 NFV 형태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가상화된 자원과 다양한 물리 자원에 대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운영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운영 환경을,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내부에 구축한 운영 환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운영 환경을 하나로 통합하여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환경을 어느 쪽에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클라우드는 기술 간 융합과 발전 속도가 기존 어떤 영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드린 질문은 어느 쪽에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보다는 어느 쪽에 구성하는 것이 기술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로 바꾸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스코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은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 개발과 통합이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스 형태로 제공해서 수시로 출시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불편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업그레이드 작업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퍼스트가 클라우드 온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는 보안이나 망분리 등의 이유로 사스 사용에 제약이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 사스에서 검증된 기능들은 이후 구축형으로도 제공하여 드립니다. 시스코 인터사이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워크로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동시에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 자원에 대한 운영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은 시스코의 진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의 클라우드 진화 사례를 통해서 시스코는 최신 클라우드로의 전환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코는 10여 년 전 가상머신 기반의 플랫폼 2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단순화와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핵심 어플리케이션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 성능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3년 계획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랫폼 3라고 명명된 새로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IT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사용자층이 IT 외부로 확산되면서 기존 IT 운영 모델이 아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기반의 운영 모델로 변경되었으며, 유연성과 셀프 서비스 기반의 민첩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애저 코드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자나 운영자들이 API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대비 결합 내성은 20배 정도 개선되었으며, 낮은 응답 속도로 사용자를 불편하게 했던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5배에서 2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주기는 메이저 릴리즈의 경우 3배, 그리고 마이너 릴리즈의 경우 20배 더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에서 기존의 클라우드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민들을 하였고,
또 새로운 클라우드에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최적화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살펴봅니다. 요즘 규모가 있는 개발팀에서는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 즉 SRE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데요. SRE 팀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가 미치는 임팩트가 워낙 커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비스를 정량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즉 FSO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앱에서 하드웨어 스택까지 전부 엔드투엔드로 실시간 관찰 분석하는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스코에서는 FSO 3총사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우전 아이들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하고 앱 다이너믹스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상관관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주고 또한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를 통해 워크로드의 최적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비전 제공 세션을 통해 앱 퍼스트 시대 시스코 FSO 3총사를 통한 보다 상세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사용자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환경, 즉 SDN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한 다양한 사용자 환경뿐만 아니라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수용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SNMP나 시스로그 같은 기존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비 간의 연계성이나 트래픽 플로우의 어떤 상관관계도 파악해야 하겠죠. 여기서 네트워크 기반 텔레메트리 분석 기법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네트워크의 스트리밍 텔레메트리 정보를 활용해 다양하고 지속적이며 심플한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딥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실시간 네트워크 통찰력 세션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방식의 한계점과 텔레메트리의 장점, 그리고 사용자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코의 솔루션을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가속화된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빨라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스코 서비스도 최적의 상태에서 제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번째 세션에서는 시스코 CX팀에서 애플리케이션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패러다임 시프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구를 이에 잘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시스코 서비스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시스코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시스코 플러스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시스코 플러스 내용이 함께 발표를 하여 새로운 클라우드 소비 방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스코 플러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기에 구축을 진행하는 기존 구배 방식에서 탈피해서 네트워크, 보안, 컴퓨팅, 스토리지 혹은 전체를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필요한 만큼 구독하는 방식의 새로운 소비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운영 패러다임 변화에 최적화된 시스코 서비스 세션을 통해 관련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세션에서는 고성능과 대규모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수천 대의 시스코 스위치를 사용 중인 국내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사에서 사용 중인 물리 서버는 스위치 수량의 20배에서 30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또는 매시블리 스케일러블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대규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것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3가지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운영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죠.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 SDN으로 전환하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복잡하고 많은 설정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스코는 두 가지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적인 SDN 구성 방식입니다. ACI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SDN 전용으로 개발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ACI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SDN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SDN을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DCNM이라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DCNM을 이용한 네트워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텔레메트리를 이용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은 세 번째 세션을 통해서 들으시게 될 겁니다. 텔레메트리는 네트워크 운영의 세부 사항까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텔레메트리 세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세션 소개 감사합니다. 이사님,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개발 주기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사례에 대한 세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비전의 제공 세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실시간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션, 또 추가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코 서비스 지원 혁신에 대한 세션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세션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스코에서는 인터사이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이동을 풀스택으로 제공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터사이트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및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관리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하여 하나의 운영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의 최적화를 제공하는 기능, 엔드투엔드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하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 및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올인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소비 방식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시스코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유회사가 또는 화학회사가 배터리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한 것처럼 시스코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일 때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의 클라우드 스택은 소프트웨어로 정의 가능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자원을 인터사이트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하드웨어 구성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사이트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쿠버네티스를 쉽게 배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앱들을 실행하기 위한 노드들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운영하는 표준 관리 툴로 기존의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IKS는 네트워크나 스토리처럼 자원 할당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겠죠. 복잡한 설정 없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기존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가상화 서비스는 어떨까요? 이건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떤 가상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리눅스 기반 서버 환경까지 지원하는 인터사이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머신 환경을 인터사이트 내에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로 시작됐습니다.
VM웨어의 버추얼 센터를 등록하여 가상 머신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는 리눅스, KVM 기반의 가상 머신을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터사이트에서 제공하는 IWE라는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엔진이라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UCS 기반의 서버들을 렉이나 블레이드 타입을 가리지 않고 리눅스 기반의 어떤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엔진으로서 하이퍼플렉스 같은 HCI 타입의 노드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이 베어메탈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리눅스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사이트에서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어떤 베어메탈 기반 서비스 엔진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최근 테라폼과 시스코의 협업 발표를 하였는데 대대적인 성과로 인터사이트 기반 테라폼 서비스 통합을 제공하는 인터사이트 서비스 포 테라폼이 있습니다. 테라폼 클라우드의 인터사이트 테라폼 프로바이더 통해서 인터사이트가 연결된 모든 리소스를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형태로 오케스트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풀스택 옵저빌러티 컨셉으로 제공되는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슈를 탐지하고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앱 장애나 성능 이슈를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발판을 FSO로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ICO는 연동되는 인터사이트 서비스 포 테라폼과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 뿐만 아니라 엔서블이나 기존의 API 기반 어떤 개발된 스크립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자동화 기능을 또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자동화 인프라 서비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기존의 모든 IT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능 관련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기존의 모니터링과 운영 방식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인프라의 성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해결 방안을 공고해주는 옵저버빌리티 방식의 새로운 운영 환경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센터나 사내망 내부에 머물러 있던 서비스와 사용자들을 이제는 다양한 클라우드로 옮겨서 이들을 안전하게 연결해 줘야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오늘 어플리케이션의 진화가 IT 환경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IT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모두 민첩성 확보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들이 새로운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